아줌마, 면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아줌마도 참, 아들 군대 왔으면 좀 놔두세요. 맨날 이렇게 오면 애가 더 힘들어져요. 석 달간 아들을 괴롭혀온 가해자와 마주선 어머니 사단장의 분노는 어디까지 폭발할까요? 권력과 모성애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깊은 새벽 국방부 청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정은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임명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는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37사단. 그녀의 입에서 나온 부대명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곳에 자신의 외아들 정윤호가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군 간부로서 25년을 살아온 유정은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군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윤호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입대했고 어머니가 직업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녀의 계급이나 보직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호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짧고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유정은은 그 행간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세하게 근황을 알려주던 아들의 편지치고는 너무 간략했거든요. 유정은은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의 웃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약했어요. 내일부터는 사단장님이시군요. 부관의 목소리에 유정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임명식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군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죠. 최초의 여성 야전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언론의 관심도 끌고 있었어요. 준비는 다 되었나? 예, 사단장님. 모든 서류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37사단 예하부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병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정윤호 이병은 유독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 정윤호. 또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냐? 배도현 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서둘러 침구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미 익숙해진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죠. 미안합니다, 상병님. 윤호의 작은 목소리에 배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윤호는 여전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배도연 상병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편지 쓸 거야? 맨날 집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양이지. 배도연의 조롱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자주 썼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을 수는 없었거든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아서 항상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만 적었습니다. 점심시간 윤호는 구석진 곳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께 보낼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펜을 든 손이 멈춰 있었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실을 말하자니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거든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국 윤호는 똑같은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생활이 힘들다는 말도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직업군인이라서 군대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훈련 준비 끝났나? 소대장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윤호도 서둘러 편지를 접어넣고 장비를 챙겼어요. 하지만 배도연 상병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정윤호, 너는 뒤에서 따라와. 그 느린 걸음으로 부대 전체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박할 용기도 항의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오늘도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주말 오후 37사단 정문 앞에는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유정은이었어요. 사복을 입은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배도연 상병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유정은은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몇 달 만에 보는 윤호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정윤호 이병 면회요? 아, 그의 어머니시군요. 배도연의 말투에는 어딘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정은은 그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르러 갈게요. 배도연이 자리를 뜨는 동안 유정은은 위병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군 부대의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생각에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죠. 어머니, 윤호의 목소리에 유정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몇 달 사이에 야위어진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말랐고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죠. 윤호야, 많이 컸구나. 유정은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편지에서는 잘 지낸다고 했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괜찮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배도연 상병이 돌아올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정윤호, 면회 끝나면 빨리 들어와. 배도연이 큰 소리로 윤호를 불렀어요. 그 말투는 명백히 반말이었고 윤호에 대한 하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정은은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상병님,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배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어머니 왔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규정은 규정이야. 유정은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면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배도연 상병의 말에 유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명백히 무례했고 민간인을 하대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윤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상병님, 아직 시간이. 야, 정윤호.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어머니 왔다고 기세등등해졌나? 배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유정은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참, 아들 군대 왔으면 좀 놔두세요. 맨날 이렇게 오면 애가 더 힘들어져요.
배도연의 말에 유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병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배도연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했어요. 유정은은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배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배도현, 상병이군요. 네, 그런데 그게 왜? 바로 그때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이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어요.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는데 멀리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직사관이 다가오자 배도연은 급히 자세를 고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정은을 일반 민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중위님 면회객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당직사관은 유정은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정은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유정은 소장님이신가요? 그 순간 위병소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배도연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졌고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충성, 유정은 사단장님. 당직사관의 우렁찬 외침에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배도연 상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아줌마가 바로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배도현, 상병. 유정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배도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뒤늦게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성, 배도연 상병입니다. 뒤늦게 올린 경례는 비틀거렸고 배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정은 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병. 방금 전 내가 들은 말들이 사실인가? 그게, 배도연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모인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민간인에게 반말을 하고 면회 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려 했다 맞나? 유정은의 질문에 배도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직사관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군복의 무게를 아는가? 유정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경험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충성,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상병.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군복을 입은 내가 민간인을 무시하고 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배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정은의 질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후임병을 대하는 태도다. 정윤호 이병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를 줄 아나? 그 순간 윤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정은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인격모독, 그리고 부당한 지시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임의 역할인가? 아닙니다. 상병. 내가 한 행동들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건전한 병영 문화를 파괴하는 악습이다. 유정은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평소에 배도연의 행동을 보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당직사관. 예, 사단장님. 이 상병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내 집무실로 데려와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 충성. 배도연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명심해라. 군대는 계급사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임의 권위는 후임을 보호하고 지도할 때 빛나는 것이지. 괴롭히고 억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유정은의 말이 끝나자 위병소 주변은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병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배도연이 당직사관에게 끌려가고 난 후 위병소 주변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윤호는 어머니 앞에 서 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호야, 유정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어요. 사단장이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사단장님이세요?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유정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들을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평범한 군 생활을 했으면 했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높은 계급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더 힘든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거든. 유정은의 설명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떠오르니 눈물이 났죠. 윤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았니? 유정은의 따뜻한 질문에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유정은의 가슴도 아팠어요.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여전히 약했거든요. 미안해.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다. 윤호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 거야. 유정은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거든요. 윤호야,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행동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저는 윤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강한 아이야. 단지 그 강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유정은의 말에 윤호의 눈에 다른 빛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말을 기억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37사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도현 상병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그는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사단장은 부임 첫 주부터 파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모든 중대에 익명 건의함을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병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병사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중대장들의 보고에서도 변화는 확연했어요. 부당한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눈에 띄게 높아졌거든요. 윤호 역시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만 숙이고 있지 않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윤호 이병, 요즘 많이 달라졌네. 같은 소대 선임인 김민수 병장이 윤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민수는 예전부터 윤호를 괜찮게 생각했지만 배도연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배상병 일로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걱정 마라.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실제로 부대 내에서는 건전한 선후임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선임들은 후임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충실했고 후임들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따랐습니다. 한편 사단장실에서는 유정은이 각 부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배도연 상병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몇 건 더 신고되었고 모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사단장님, 병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모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해 있었어요. 특히 선후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해요. 유정은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부대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그런 변화를 체감하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저녁 점호 시간, 윤호는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진솔한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이에요. 편지를 쓰는 윤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부대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거든요. 내일은 어떤 훈련을 할까? 윤호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다음 날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한 부대 문화 속에서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2달 후 윤호에게는 처음으로 외박 허가가 나왔습니다. 입대 후 첫 번째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호야.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유정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는 어머니 앞에 서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품이 있는 경례였습니다. 어머니께 대하여 충성. 그 순간 유정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의 경례에서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유정은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했어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윤호의 말에 유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윤호는 그간의 변화된 부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건전한 선후임 문화가 정착되면서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동기들과 어떤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군 생활이 즐거워요. 훈련도 재미있고 선임들도 잘해주시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 저도 이제 후임들이 들어오면 어머니처럼 올바른 선임이 되고 싶어요.
윤호의 말에 유정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윤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모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군 생활의 어려움도, 즐거움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어머니도 부대에서 존경받고 계시죠? 병사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네, 모든 병사들이 사단장님 덕분에 부대가 좋아졌다고 해요. 유정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모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모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내 아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유정은의 말에 윤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